오늘은 오스냅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드, 트림, 그 다음 옵셋,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질적인 도면들, 과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옵셋이라는 명령어는 간격 띄우기란 뜻입니다. 익스텐드는 연장이란 뜻이고요. 트림이란 얘기는 자르기란 뜻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명령어, 라인, 그 다음에 좌표 사용하기, 서클, 오스냅, 옵셋, 트림, 익스텐드, 그 다음에 줌, 펜, 이레이즈, 이렇게 10개의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10개의 명령어를 이해하고 계시고 이걸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도면은 다 그립니다. 실제로 도면을 그릴 때요, 라인, 서클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게 뭐냐면 옵셋, 트림입니다. 익스텐드는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고 그래요. 다만 트림과 익스텐드는 같은 명령어입니다. 기능이 반대일 뿐이지 하나는 자르는 거고 하나는 늘리는 건데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묶어서 설명합니다. 트림을 알면 익스텐드를 쓸 수 있어요. 익스텐드를 알면 트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법들을 먼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응용하는 방법들을 따져보면 됩니다. 자, 먼저 오스냅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냅,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객체 스냅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영어로 하고 객체 스냅이라고 합니다. 이 스냅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대칭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스냅, 그러니까 스냅에 대항하는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스냅이라고 합니다. 사물이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를 스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이 지닌 특정한 위치. 자, 선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선의 양 끝점, 그 다음에 선의 중간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걸 못 찾습니다. 근데 캐드한테 시키는 겁니다. 끝점을 찾아줘, 중간점을 찾아줘 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럼 캐드는 정확하게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기억하고 개념을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선이 지닌 특정한 위치, 그래서 영어로 하면 끝점은 엔드포인트, 중간점은 미드포인트 이렇게 쓰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명령어가 3글자라는 사실입니다. 명령어 3글자예요. 이 뒤에 포인트 이런 거 안 씁니다. 자, 원에 관련돼서는 3개가 있습니다. 원의 중심점, 센터 포인트인데 센터라고 썼습니다. 자, 왜 3글자, 왜 전체 다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얘가 쿼드란트예요. 원의 4분의 1점이 되는 점을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4분점이라고요. 근데 요거 빼면은 뭐예요? 쿼라고 읽어야 되나요? 쿼드란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쿼드란트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명칭은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명령어 사용하시면 돼요. 명령어 무조건 다 앞에 3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되진 않아요. 쿼드란트는 원이 있으면 원을 4조각을 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만나는 여기 이 포인트들, 이걸 쿼드란트라고 해요. 쿼드란트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농구입니다. 여러분들 농구 경기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농구를 하면 한 경기당 4번을 합니다. 쉬고, 그러니까 농구하고 쉬고, 농구하고 쉬고 이렇게 가요. 15분 하고 쉬고, 15분 하고 쉬고, 15분 하고 쉬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렇게 15분 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1쿼터가 끝났습니다. 2쿼터 끝났습니다. 3쿼터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죠? 그 쿼터와 여기 있는 쿼드란트가 동의어입니다. 생활 영어에서 15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쿼터예요. 15분이 쿼터란 뜻입니다.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4개 중에 하나란 뜻입니다. 근데 이 쿼드란트가 똑같은 말이에요. 4개 중에 하나란 뜻입니다.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4분점이라고 합니다. 4분점. 4분의 1이 되는 점. 그걸 4분점이라고 해요. 탄젠트는 서클 할 때 보셨습니다. 얘는 접점이라고 합니다. 센터는 중심이고요. 미드는 중간입니다. 엔드는 끝점이고요. 자, 인터섹트로 넘어가 볼까요? 인터섹트는 교차점입니다. 교차점이에요. 서로 선과 선이 혹은 원과 원이 선과 원이 교차하는 지점.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퍼펜디큘라는 수직점입니다. 어떤 선과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포인트. 이걸 퍼펜디큘라라고 합니다. 오스냅을 사용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스냅 명령어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오스냅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두 번째는 라인이나 서클이나 이렇게 명령어 중간에 쓰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끝에 뭐라고 끝나나요? 다 점으로 끝나죠. 포인트. 처음부터 포인트를 넣는 게 아니고 명령어 실행하고 그 명령어에서 포인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냅 명령어는 보조 명령어입니다. 얘가 우리가 사용하는 주 명령어가 아니고 우리가 쓰는 주 명령어가 아니고 얘는 보조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중간에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보조 명령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Shift 키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스냅 목록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2개 직접 입력하는 방식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방식은 이건 일회성입니다. 얘는 영구 설정입니다. 내가 명령어 안 써도 돼요. 내가 체크만 해놓으면 얘네들은 알아서 찾아줍니다. 근데 얘네들은 1회 사용입니다. 다른 오스냅들 다 멈추고 내가 지정한 거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쓰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7개예요. 선에 관련된 거, 원에 관련된 거, 기타. 우리가 명령어 2개 배웠어요. 라인 하나, 서클 하나. 라인은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2개만 있습니다. 서클은 센터 포인트, 쿼드란트 포인트, 탄젠트 포인트. 그 다음 기타, 인터섹트, 교차점, 퍼펜디큘라, 수직점.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선에 관련된 거 엔드 미드, 원에 관련된 거 센터, 쿼드란트, 탄젠트, 기타, 인터섹트, 퍼펜디큘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직접 해보죠. 먼저 오스냅입니다. 오스냅 그리고 엔터. 오스냅 포인트 F3키, 그 다음 오스냅 트래킹 F11키. 제가 지난 시간에 트래킹 하는 것도 잠깐 보여드렸을 겁니다. 오스냅 추적기라고 합니다. 이건 오스냅 추적기예요. 오스냅 추적기고 얘는 오스냅입니다. 이거 제일 무식한 건 이렇게 전체 다 선택해 놓고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오스냅들끼리 서로 간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서로 간섭이 일어나서 정확한 도면을 그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건 도면을 정확하게 그려야 되고 빨리 그려야 돼요. 빨리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게 목적이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쓰는 거 위주로 해서 3개만 딱 찍어 놓습니다. 라인 관련해서, 원 관련해서, 그 다음 기타. 저는 이렇게 1개씩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거 그때그때 설정해 놓고 쓰는 겁니다.
내가 이번엔 미드 포인트 많이 쓰는데 그럼 미드 체크. 나 이번에 탄젠트 많이 쓰는데 그럼 미드 빼고 탄젠트 체크. 이런 식으로요. 필요할 때 그때 체크해서 쓰세요. 나머지는. 근데 매번 이 5스냅 상자를 띄우기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5스냅 목록을 쓰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이렇게 두 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 하나, 그 다음에 네모난 이렇게 해서 이쪽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5스냅 목록이 뜹니다. 얘가 5스냅 간편 버전이에요. 5스냅 명령어 간편 버전입니다. 선택하고 그다음 바깥에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미드 포인트가 세팅이 끝난 겁니다. 자, 꺼볼까요? F3키. 그러면 5스냅이 꺼집니다. 자, 라인, 선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다시 라인.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까이 가야만 뜬다고 했습니다. 커서가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안 뜨죠. 안 뜰 겁니다. 왜냐하면 5스냅을 꺼놨거든요. F3키 다시 한 번만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5스냅이 활성화됩니다. 자, 다시 F3키 눌러서 5스냅 끕니다. 자, 이렇게 CAD가 커맨드에서 첫 번째 점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엔드 포인트 눌러볼까요? 그러면 다른 건 아무것도 실행 안 되고 엔드 포인트만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때 클릭. 그러면 엔드 포인트 설정이 끝납니다. 자, 다시 넥스트 포인트를 물어봐요. 여기다가 직접 쓰는 겁니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CAD가 우리한테 포인트를 넣어주세요 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CAD가 스페이시파이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다음 점, 다음 좌표를 넣어주세요. 이때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엔드 쓰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엔드 포인트가 찾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미드라고 써볼까요? MID 엔터. 그리고 선을 갖다 대면 이렇게 중간점을 찾아줍니다. 갖다 대서 클릭. 미드, 엔터, 클릭. 귀찮잖아요. F3키. 그 다음에 여기다 미드 포인트 체크하시고 그럼 미드 포인트 근처에만 가도 알아서 이렇게 찾아진단 말이죠. 알아서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미드 포인트가. 자, 엔드 미드 포인트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5스냅을 못 쓰면 도면을 못 그린다라고 생각하셔도 맞아요. 5스냅 사용법은 반드시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또 보실까요? 자, 이번에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서클. 자, 이번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원과 이 원의 중심점과 똑같은 자리에서 원을 하나 또 그리고 싶어요. 자, 서클. 그럼 지금 CAD가 뭘 물어보죠? 센터 포인트를 물어보죠. 그죠? 이때 여기다가 센터를 쓰시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 센터가 지금 체크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원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럼 원의 중심점 찾아지나요? 네, 얘가 센터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질문 받는 것 중에 이 원의 내부를 클릭했는데 왜 원의 중심을 못 찾아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원 내부를 클릭하면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CAD가 그렇게 진화되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면 위치를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CAD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좌표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자, 다시 봅시다. 지금 우리가 그리는 선과 원은 2차원일까요? 3차원일까요? 2차원이죠. 3차원이라 하면 X, Y, Z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면이 들어가야 3차원이 생기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2차원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2차원은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선이든 원이든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예요. 이 점들의 중심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기를 누르면 여기는 면의 개념일까요? 점의 개념일까요? 면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영역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클릭하셔야 돼요. 이 원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야 원의 중심이 이렇게 찾아져요. CAD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원의 내부를 클릭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또 하나. 자, 지금 제가 커서 바깥에서 원을 한번 이렇게 걸쳐서 들어왔죠. 그러면 이렇게 원의 중심을 클릭해도 됩니다. 다시 볼까요? 원을 클릭해서 원의 중심을 찾고 내가 필요한 만큼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을 타고 들어오면 원의 중심을 찾아요. 이때 원의 중심에서 클릭하면 같은 중심에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쿼드란트를 알아볼 겁니다. 엔드 포인트하고 미드 포인트하고 센터 포인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쿼드란트는 원을 이렇게 수평으로 나왔을 때 나오는 바로 이 지점, 여기를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라인으로 해보죠. 라인. 여기다가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쿼드란트라고 있네요. 클릭. 그러면 가장 가까운 쿼드란트가 찾아집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쿼드란트가 찾아져요. 원에는 4개의 쿼드란트가 존재합니다. 4개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서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 커서와 가장 가까운 데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를 찾아주세요. 이렇게요. 쿼드란트. 자, 다시 볼까요? 쿼드란트.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서클, 쿼드란트, 센터. 다시 볼까요? 서클, 쿼드란트에서 센터까지. 서클, 쿼드란트에서 센터. 서클, 쿼드란트에서 센터.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그려봤죠? 이 뒤에만 싹 잘라내면 그 꽃무늬 이렇게 그리는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쿼드란트를 이용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탄젠트는 원에 접하는 거죠. 라인. 자, 아무데나 이렇게 적당히 클릭해 주시고요. 탄젠트. 자, 어디 갔나요? 네, 탄젠트 여기 있네요. 그리고 원을 클릭해 주면 이렇게 위아래 2개가 나오겠죠. 2개가 나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접할 수도 있고 아래로 접할 수도 있습니다. 오스냅은 늘 가장 가까운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엔드 포인트에서 다시 탄젠트.
그러면 이와 같이 가장 가까운 쪽으로 탄젠트가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역으로도, 거꾸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자, 라인, 탄젠트 그래놓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원 어딘가 이렇게 전체가 다 잡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방향을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탄젠트, 원을 클릭합니다. 똑같이 만들어졌나요? 네, 아까는 끝점을 통해서 탄젠트를 들어왔죠. 근데 지금은 탄젠트를 통해서 끝점으로 거꾸로 연결한 겁니다. 자, 이번엔 원을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을 두 개 그려보시죠. 내가 원하는 건 2원에 접하면서 2원에 접하는 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그리면, 자, 우리 눈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밑으로 파고 들어온 거 보이시죠? 또 하나, 어색하죠? 이거 탄젠트에서 탄젠트입니다. 접하고 접하고예요. 라인, 탄젠트에서 원을 한번 클릭하고 다시 탄젠트에서 원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됩니다. 이게 옳은 거죠. 접하고 접하고. 자, 이것을 응용한 게 바로 뭐냐면 서클의 3P입니다. 서클. 자, 원을 이번엔 3개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서클에 3포인트 있었죠? 첫 번째 점 탄젠트, 두 번째 점 탄젠트, 세 번째 점 탄젠트. 다시 볼까요? 서클, 자, 3P, 3포인트죠? 첫 번째 점 탄젠트, 두 번째 점 탄젠트, 세 번째 점 탄젠트. 이거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서클의 3포인트예요.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3포인트에 탄젠트 3번 한 거. 그게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인터섹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인터섹트는 교차점입니다. 이렇게 선이 교차하거나 혹은 원과 선이 교차하거나 원과 원이 교차하거나, 지금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 있죠?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들, 이런 교차하는 부분들을 찾아라 라고 시키는 것, 그게 인터섹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 그러고 인터섹트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인터섹션 있죠? 여기. 그 다음에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 놓습니다. 다시 볼까요? 인터섹션, 그리고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합니다. 다시 인터섹션, 그리고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합니다. 다시 인터섹션, 다시 볼까요? 인터섹션, 교차점, 다시 인터섹션. 그러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서클, 그러면 센터 포인트 포 서클이죠. 네. 자, 여기다가 인터섹트, 그리고 교차점을 이렇게 클릭하면, 자, 어떤가요? 원의 중심점 역할을 찾게 하나요? 네, 우리 설계할 때요, 먼저 이렇게 중심선을 그립니다. 중심선을 그리고 서클, 그 다음에 인터섹션, 교차점, 그리고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인터섹트에는요, 조금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스냅
인터섹트에서는 안 되는데 여기선 안 돼요. 여기선 안 되지만 서클. 자, 이렇게 인터섹션을 실행했습니다. 이럴 때 돼요. 클릭하면 이와 같이 교차점이 찾아집니다. 다시 볼까요? 라인 인터섹트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그럼 교차되는데 찾아지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서클 인터섹트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그러면 교차되는 데를 찾아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인터섹션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찾아지나요? 원래 이렇게 한 번에 찾아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때때로 이게 안 찾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번 클릭하면 돼요. 오스냅은 그러니까 오스냅 즉 여기서 설정한 건 얘는 이런 기능이 안 돼요. 영구적으로 설정한 오스냅은 안 되고 일회적으로 사용하는 오스냅 인터섹트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자, 끄고 그러면 교차점이 안 나오잖아요. 인터섹트 그 다음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다시 인터섹션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이번엔 퍼펜디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제가 대충 선을 이렇게 사선으로 그렸습니다. 그럼 어딘지 모르지만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이 있겠죠. 라인 그 다음에는 오스냅 퍼펜디큘라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선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수직선을 만들게 됩니다. 수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라인 클릭해주고 퍼펜디큘라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수직선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거꾸로도 가능해요. 라인 먼저 퍼펜디큘라를 쓰고 선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직선을 거꾸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라인 퍼펜디큘라 그리고 선을 먼저 클릭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수직선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퍼펜디큘라 이런 식으로 서로 수직이 되게끔 선을 그려봤습니다. 오스냅은요 항상 켜놓고 쓰는 겁니다. 그래야 작업하기가 편해요. 항상 켜놓고 쓰세요. 이때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고요. 자, 이렇게 네모난 아이콘이 있어요. 얘가 오스냅입니다. 항상 켜놓고 쓰세요. 파랗게 되어 있어야 켜진 거고요. 얘는 뭐냐면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오스냅 추적기예요. 자, 라인 그리고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오스냅들이 이렇게 찾아지죠. 그 다음에 고스란히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오스냅이 찾아집니다. 오스냅이 찾아져요. 오스냅의 연장선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스냅의 연장선을 찾는 게 오스냅 추적기예요. 오스냅 추적기도 많이 사용하니까 꼭 켜놓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할까요? 자, 맨 아래로 내려가면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왼쪽 것은 직교좌표라고 하고요. 오른쪽 것은 폴라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직교좌표는 쓰지 마세요. 폴라 트래킹만 쓰세요. 그게 뭐냐면은 자, 직교좌표를 켜놓으면 선이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만 그려집니다. 선을 수직 수평으로 그릴 때 쓰는 게 직교좌표고 폴라 트래킹은 내가 각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는 아이콘에서 내가 각도를 지정할 수 있어요. 각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맨 아래 트래킹 세팅 누르면 이렇게 뉴 버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를 추적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각도를 CAD가 알아서 추적합니다. 이게 폴라 트래킹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폴라 트래킹을 45도로 놨어요. 그러면 라인, 그럼 이렇게 45도로 그냥 추적이 돼요. 45도 다음에 90도죠. 그 다음에 135도, 그 다음에 180도, 이런 식으로 각도가 추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원래 우리가 극좌표를 쓰잖아요. 라인, 골뱅이, 100만큼, 0도, 이렇게 극좌표를 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트래킹이 잡히게 되면 거리만 쓰면 돼요. 100, 엔터. 트래킹이 잡히면 거리값만 쓰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옵셋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은 간격 띄우기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옵셋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간격을 물어봐요. 얼마 띄우실랍니까? 라고 간격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누구를, 그 다음엔 마지막에 방향을 물어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캐드는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얘를 오른쪽으로 100m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캐드는요 100m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요.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명령어가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가 어순이 다 바뀌어 있어요. 이후에 나올 명령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부 다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보세요. 옵셋이라는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이 명령어예요. 옵셋, 그러면 캐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옵셋 디스턴스입니다. 간격이에요. 얼마를 띄우시겠습니까? 여기다가 제가 20이라고 했습니다. 엔터. 그러면 셀렉트 오브젝트 투 옵셋, 간격 옵셋 탈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객체 물어봐요.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포인트 온 사이드 투 옵셋, 옵셋 탈 사이드, 방향,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냐 아래냐 이거죠. 이거 간격 이렇게 딱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방향이기 때문에 대충 방향만 맞춘 다음 클릭. 방향만 맞추고 클릭. 명령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다 썼으면 엔터. 예를 들어서 라인, 자 아래쪽으로 50, 오른쪽으로 100, 그 다음 옵셋 50, 옵셋 100. 그러면 금방 그려지죠. 라인,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이렇게 선을 잡고 100 엔터, 위로 50 엔터. 그러면 100에 50짜리 선을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옵셋 50 엔터, 다시 옵셋 100 엔터. 그러면 금방 사각형이 그려지죠. 자, 먼저 사각형을 하나 그려야 돼요. 가로가 100, 높이가 70. 그러면 이걸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골뱅이 100만큼 0도, 골뱅이 70만큼 90도, 100만큼 180도, 그 다음 클로즈, 또는 라인, 자 100, 70, 다시 100, 클로즈. 자 또는 그냥 이렇게 선을 길게 그리는 거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니다. 이건 지금 쓸 게 아니군요. 자, 다시. 자, 100 그다음 70 옵셋 100 옵셋 70.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오스냅을 맞춰보죠. 우리가 써야 될 오스냅 미드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그다음 인터섹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라인 이렇게 중간에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그다음 엔드, 미드, 엔드, 다시 엔드, 엔드, 엔드. 자, 다시 라인 끝점에서 여기 교차점으로, 그다음 끝점으로, 다시요 끝점에서 교차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원래 여기가 교차점이 잡혀야 되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선들의 중간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점에서 중간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해서 중간점으로. 그러면 금방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트림과 익스텐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의 용법이 되게 많아요. 트림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익스텐드도 잘 사용합니다. 트림하고 익스텐드가 역시 명령어의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먼저 선을 두 개를 그려보죠. 라인.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실까요?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겠습니다. 트림과 익스텐드는 여기 있어요. 명령어가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이유는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림, 그러면 자, 얘를 보시면 자, 트림이라는 명령어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select cutting edge. select는 선택이란 뜻이고 cutting edge는 칼날이란 뜻입니다. 칼날을 선택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자르기를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대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파가 있어요. 그리고 대파를 3등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3등분 하면 되죠. 그러면 이 선이 어떤 역할을 해요? 칼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도막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도막이 나는 거죠. 자, 칼날을 먼저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캐드가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면 자르고자 할 부위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중간에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라진 거 맞습니까? 네, 엔터. 자, 다시 보겠습니다. 트림, 경계를 지정합니다. 내가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세요. 이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캐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위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어순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커맨드 라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커맨드 라인을 잘 읽어야 캐드를 잘 쓸 수 있습니다. 캐드 잘하는 사람은 결론은 커맨드를 잘 보는 사람들이 캐드를 잘해요. 트림, 그 다음에 경계를 지정하는데 이렇게 한 개씩 지정할 수도 있지만 빈 공간 클릭한 다음에 이거 뭐예요? 크로스 셀렉트죠. 엔터. 여기를 이렇게 클릭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크로스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라인을 조금 더 그려볼까요?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더 많이 그려봤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라인들이 이렇게 훨씬 더 많아요.
트림. 경계가 하나, 두 개일 수는 없겠죠. 그죠? 자, 제가 이렇게 양 끝에 경계를 지정했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여기 끝에 없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없어지는 이유가 이 끝점이 경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는 없는 거죠.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지우고 싶단 말이죠. 끝점이 경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또 봅시다. 트림. 이번엔 경계를 제가 이렇게 선택해 봤습니다. 경계를 다 선택한 거죠? 엔터.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지워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안 지워져요. 얘는 안 지워집니다. 얘는 안 지워져요. 왜 안 지워지냐면 경계와 경계 사이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트림이라 하면 지웠죠. 그럼 여기 나머지 남았죠. 다시 볼까요? 지웠죠. 여기 나머지 남았죠. 지웁니다. 그럼 나머지가 남았죠. 지웁니다. 나머지가 남았죠. 그런데 얘를 지우면 나머지가 남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트림이 안 되는 겁니다. 트림에는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트림. 자, 그 다음엔 경계를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엔터. 그러면 캐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한 구간을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한 구간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 방법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경계가 복잡하면 쓰시면 안 돼요. 경계가 복잡하면 짜투리가 남아요. 그래서 쓰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경계가 얘는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경계가 이렇게 비스듬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전부 다 잘리는 건가요? 아니죠. 한 번 더 클릭해 줘야죠. 자, 여기는 어떤가요? 한 번 더 클릭해 줘야죠. 자, 이렇게요. 확대해서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차라리 이럴 때는 경계를 지정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그 다음 트림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 펜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펜스와 크로싱이 있는데 크로싱이라는 건 이렇게 빈 공간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시면 돼요. 이건 크로싱입니다. 펜싱이라는 건 울타리란 뜻입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그려서 이 울타리에 걸쳐진 것을 이렇게 지울 수 있게 합니다. 이게 펜스예요. 트림할 때도요. 여기서 경계 지정할 때도 F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경계를 별도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트림, F 엔터. 이렇게 경계를 자르는 게 트림인 거죠. 자, 그러면 아까 하던 걸 잠깐 보면 아까 100에 70이었잖아요. 라인, 선을 그냥 길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길이는 몰라요. 다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툴팁이 떠요. 그래서 선의 길이를 대략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옵셋 100mm, 옵셋 70mm, 나머지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펜스. 그러면 금방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전체 길이는 100mm입니다. 그 다음 간격이 40mm고요.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20mm 나올 거고요. 여기 13mm입니다. 자, 보시죠. 사각형을 먼저 그리시면 돼요. 라인,
100mm, 100mm, 다시 100mm 클로즈. 또는 라인을 그냥 길게 옵셋 100mm 트림.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옵셋 40mm를 이와 같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 안쪽으로 아니 트림 먼저 해볼까요? 트림 중간을 이렇게 잘라봅니다. 그러면 나비 모양 만들어질 거고요. 이 상태에서 13mm를 안쪽으로 이와 같이 옵셋을 합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둑판 무늬처럼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나머지 트림을 실행하는 겁니다. 트림 하나씩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요. 혹은 윈도우로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펜스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익스텐드를 할 겁니다. 익스텐드는 트림의 딱 절반, 아니 반대입니다. 경계선을 제가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선이 모자라요. 선이 모자라는 거죠. 익스텐드 경계선 지정하고 엔터. 늘어날 부분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선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고 엔터. 늘어날 부위 클릭하면 자, 늘어난 거 맞습니까? 자, 트림은 어떤가요? 경계 지정하고 자르는 거죠. 익스텐드는 경계 지정하고 늘어나는 겁니다. 트림과 똑같아요. 경계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치면 한 구간씩 이렇게 늘어나요. 라인, 자, 익스텐드를 시킬 건데 빈 공간 클릭 후 자, 이와 같이 쭉 클릭하면 되겠네요. 다시 볼까요? 자, 익스텐드 펜스 똑같나요? 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만 늘어나느냐 아니면 잘라서 없어지느냐 그 차이인 거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생긴 과제물이 있을 거예요. 이 과제물을 그릴 겁니다. 자, 보시죠. 라인 골뱅이 100만큼 0도 30만큼 90도 30만큼 180도 아이고 원도 30만큼 0도 20만큼 90도 골뱅이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사선이죠. 사선은 상대좌표를 써야 됩니다. 60만큼 180도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20만큼 마이너스 90도 30만큼 0도 그 다음 클로즈 되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선을 그냥 길게 뺍니다. 옵셋 30 옵셋 100 다시 옵셋 30 옵셋 20 옵셋 30 자, 이 아래쪽부터 봅니다. 트림 자, 아래쪽 모양 이렇게 잡힌 거 보이시죠? 다시 트림 순서대로 하나씩 지워 나가죠.
그럼 아래쪽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50 떨어져 있죠? 옵셋 50. 라인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얘네들은 지우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군요. 제가 여기까지 하는 동안 좌표 쓴 거 있나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열십자를 그려야 돼요.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옵셋 40mm. 그러면 열십자가 그려지죠? 여기에 원을 그리는 겁니다. 서클 교차점을 클릭 후 반지름 20 엔터. 그러면 중간에 이와 같은 원이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양쪽 끝으로 쓰는 건 어떤 명령어냐면 서클의 TTR 기능입니다. 서클 TTR. 그래서 수직선 한번 클릭, 수평선 한번 클릭, 반지름 5 엔터. 서클 TTR, 수직선 한번 클릭, 수평선 한번 클릭, 반지름 5 엔터. 서클 TTR, 수직선 한번 클릭, 수평선 한번 클릭, 반지름 10 엔터. 서클 TTR, 수직선 한번 클릭, 수평선 한번 클릭, 반지름 10 엔터. 네, 다 그려졌네요. 자, 아래로 내리시면 이렇게 생긴 과제물이 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리는 방식은. 자, 여러 가지로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라인 골뱅이 20만큼 0도, 골뱅이 7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20만큼 마이너스 90도, 70만큼 0도, 2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70만큼 마이너스 90도, 20만큼 0도, 20만큼 90도, 70만큼 180도, 클로즈. 그럼 되겠죠. 근데 한참 좌표를 써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선을 길게 그립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옵셋 하시면 돼요. 옵셋 20, 옵셋 30, 옵셋 20, 트림. 다 그려졌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서클에 2포인트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3포인트를 쓰셔도 좋고 2포인트를 쓰셔도 좋아요. 3포인트는 세 점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2포인트라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서클 2포인트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서클의 2포인트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금방 그려집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서클의 TTR입니다. 접하고 반지름 5엔터. 서클 TTR 다시 또 서클 TTR. 자, 마지막 여기는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중심 반지름입니다. 서클 중심점은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큰 원을 클릭하면 중심점이 잡혀요. 그 다음에 5엔터.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생긴 과제물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선입니다.
이렇게 생긴 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명칭은 1점 쇄선입니다. 점이 한 개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긴 선과 그 중간에 점이 한 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1점 쇄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칭의 용도는 중심선입니다. 사물의 중심을 표시하는 가상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선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럼 얘는 어디냐면 이 원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치수를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사이즈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선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이럴 때는. 그리고 옵셋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 라인, 선을 그냥 길게 그립니다. 선을 길게 그리세요. 선을 길게 그려서 남으면 트림으로 자르고 모자르면 익스텐드로 연장하는 겁니다. 옵셋 20, 옵셋 150, 옵셋 50. 나머지 트림으로 싹 자르면 돼요. 그러면 금방 모습이 잡히죠. 다시 봅니다.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자, 여기는 어떻게 찾아요? 역시 옵셋을 하면 되겠죠. 옵셋 18.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두 개의 선은 용도가 없어요. 그냥 지웁니다. 이레이즈. 라인 끝점에서 이렇게 아래로 10도만 내려가면 돼요. 자, 보실까요? 10도로 잡아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골뱅이 길이를 모릅니다. 길이를 몰라요. 그래서 140만큼 190도 방향. 그리고 선을 길게 그린 다음에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10도인 거 아니까 이렇게 10도로 올려서 클릭하면 굳이 트림을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가 10도죠. 요 사이각이 10도죠. 그러니까 여기는 0도고 여기는 180도고 요 사이각이 10도니까 이 선의 방향은 190도 방향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0도입니다. 여기 10도고요. 여기 18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의 방향은 170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엇각을 이용해서 좌표를 계산해도 되지만 폴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손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인 10도 내려서 클릭, 끝점에서 10도 올려서 클릭, 나머지 트림으로. 그 다음엔 뭐냐면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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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하고. 이렇게요. 저는 절반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전부 다 완성시켜 보시죠.